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어떤 고민 들고 오셨을까요? 지금 그 강동구에요. 네, 고덕레미안 힐스테이에 지금 거주 중이거든요. 네, 예, 근데 그걸 팔고 네, 둔촌동 이번에 이주하는 거 있잖아요. 둔촌 주공 1단지인가요? 네, 그걸 일반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원 거를 하나 사든지 네,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네.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, 왜 그러냐면, 이 고덕동이 앞으로 호재가 많이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. 네, 여러 가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. 시청자분의 고민 잘 들었고요. 지금 바로 이사님과 인사부터 나눠볼게요. 네, 여보세요?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화 주시는 중에 제가 지도 찾아보고 좀 표시를 했는데 네네. 지금 이제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에 거주 중이신 거예요? 네네. 거주 중이신 거고 이건 분양받으신 겁니까? 아니에요. 일반 분양받은 거. 예. 네네네, 분양받으신 거고요. 네. 그리고 고민하시는 게 요거를 매도하고 향후에 네. 전망이 뭐 훨씬 나은 게 있다면 갈아타실 의향도 있다라는 건데 그런 아파트로 선택을 하신 게 네. 둔촌주공이에요. 네. 네. 근데 평수는 그것도- 지금 네. 30평대 보시는 건가요? 네. 네. 34평. 예. 좋습니다. 지금 가장 크게 고민되는 게 뭘까요? 여기 고덕동이 호재가 많이 네. 있더라고요. 네네. 네, 뭐 9단지도 9호선도 앞으로 들어온다고 업무지구도 바로 뒤에 들어온다고 그래서 네네. 뒤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러더라고요. 네, 근데 보시면 네,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실 또 살기도 좋아요. 네, 그렇죠. 그럼 우리가 줄임말로 흔히 고래힐이라고 막 이 분들은 아, 지역분들은 네네. 그렇게 얘기를 네. 하시는데 네, 이제 상일동역 위아래로 해가지고 뭐 그라시움이라든가 또 뭐 아르테온 같은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서기는 한다고 하는데 실제 네. 이렇게 고덕동 이 위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지금 뭐 현장에서 이렇게 임장 활동하면서 좀 들어보면 이 고래일을 굉장히 이쪽 지역을 더 많이 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실제 거주하시는 게 뭐 학군도 그렇고 뭐 일단은 지은 지 안정화에 들어갔으니까 2017년도에 분양 입주를 했으니까 네. 좀 2년 정도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좀 부동산 처음 입주하자마자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보시면 보통 2년 후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는 스타트 라인에 섰다가 조금 안정적인 제속도를 갖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아마도 거주하시는 분들 자체도 입장 자체가 굉장히 좀 편안해지고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시청자분도 그러실 것 같은 느낌인데 향후엔 또 9호선도 이쪽으로 뚫린다. 뭐 여기 이쪽에 뭐 업무 단지들도 좀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나아질 건데 굳이 이거를 정리해서 둔촌 주공으로 갈아타는 게 답일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. 네네. 얘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민은 시청자님의 고민은 이 아파트가 더 좋을까요? 이 아파트가 좋을까요?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. 사실은. 그거를 입지적으로 뭐 분석을 한다라고 해도 당연히 세대수 자체도 3,000세대가 훨씬 이상 가는 지금 고래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단지 아파트고요. 둔촌은 말할 것도 없고요. 뭐 12,000세대가 넘어가니까. 그러니까 일단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대단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 역도 이용할 수가 있는 또 역세권의 아파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학군도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고 해서 이 아파트가 둔촌 주공이면 올라가는데 얘는 안 올라가고 정체돼 있다.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. 근데 향후에 이 동남권 우리가 흔히 강동구 전체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부동산이 그 아파트 어떻게 주택의 조정기가 들어왔긴 하는데요. 향후의 미래의 가격 자체가 고덕동하고 둔촌동하고 전혀 별개로 흐를까 아니면은 같은 부동산의 어떤 그 시장의 어떤 상향과 하향에 맞물려서 부동산 경기 따라 움직일까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. 당연히 몇 년 후가 되고 장래가 되고 둔촌 주공이 12,000세대의 새로운 아파트로 탈바꿈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뭐 둔촌 주공이 지금 올 가을에 뭐 이제 분양 신청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 그 연한을 2022년 우리 아파트하고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차이가 나면서 계속해서 흘러갈 거거든요.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 지역의 대장격의 역할은 강동구의 대장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중에 둔촌주공이 지어진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둔촌주공이 될 수밖에 없어요. 그거는
지금은 뭐 그 그라시움이니 아르테온이니 또 뭐 고레힐이니 이런 것들이 뭐 현지 지어질 때마다 이제 뭐 지역의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. 이제 이 아파트들이 다 새로이 아파트로 다 신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당연히 이 지역에서는 둔촌지공이 뭐 세대수로 보나 역과의 접근성으로 보나 뭐 이 역은 뭐 5호선이고 9호선이고 다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단지 자체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입지적인 장점은 당연히 조금의 그 큰 장점은 둔촌주공이 갖고 있으면서 향후에 아파트가 완성됐을 때는 이 동남권 이 강동구의 전체 기조 자체가 가격 자체는 지금까지 흘러온 거하고 똑같이 흘러갈 거거든요. 일단 강남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송파 권역, 그 다음에 강동 권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될 건데요. 그 시장이 도래했다라고 쳤을 때는 당연히 둔촌 주공이 가장 선두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입지적인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그렇게 한다고 보면 지금 같은 조정기 때 이제 금전적인 무리가 없다라고 한다면. 금전적인 무리가 없고 이거를 뭐 내가 괜히 이 짓을 해야 되나 뭐 이 행동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시지는 말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지금 뭐 재미도 보셨을 텐데 미래 정도의 미래를 더 기약을 한다고 하면 저는 둔촌 주공을 그냥 뭐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요. 뭐 지금에서 갈아탈 수 있는 내가 능력이 된다, 자격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갈아타시는 것도 미래를 위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여력이 되신다면은 갈아타시는 것도 의견을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선생님 거기가 업무지구 고덕 업무지구하고도 멀거든요. 둔촌이 업무지구가 둔촌지공은요 고덕에 있는 업무 단지의 그 어떤 뭐 업무 단지가 생긴다 안 생긴다라고 해서 영향을 받는 아파트가 아니에요. 오히려 둔촌주공은 이 전체를 고덕 전체를 강동구 전체를 좀 이끌어 나가게 되면서. 이 강동을 대표하는 아파트죠. 즉 송파라든가 송파 한강변이라든가 강남에 대한 아파트에 대한 서열을 결정해주는 그 가격을 매겨주는 역할이 더 큰 거지. 그리고 오히려 강남권의 세력들이 이쪽으로 많이 움직일 거죠. 이 고덕 쪽 위쪽에 있는 업무 쪽에서 들어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업무단지 생긴다는 게 주변의 아파트 가격들을 당연히 뭐 쭉 끌어올린다기는 보다는요. 시장 어떤 부동산 경기보다는 조금 더 호재로 작용을 한다라고만 판단을 하시는 거지 여기에 있는 직장인들이 뭐 여기에 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럼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. 옮기려면은 언제 옮기면 좋아요? 지금 옮겨도 되나요? 기간 자체는요. 네. 제 생각에는 내년 봄 시장을 넘기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내년 봄 시장 넘기지 않나요? 네, 네. 그 일반 분양도 잘 힘들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은 그 힘들 수밖에 없을 것 사는 같은데요. 게, 뭐 조합원을 사는 게 나을까요? 조합원 거를요? 그러니까 조합원 거를 사시던 뭐 일반 분양을 해서 뭐 그러니까 그거는 선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또 그 시장에 대해서 가격을 또 좀 봐줘야 되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그런데 네. 지금 현재 예상치로 봤을 때는 1년을 뭐 맥시멈 1년을 넘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. 제가 봤을 땐 그래서 내년 봄 시장을 넘기지 않는 상황에서 뭐 조합원 거를 사던 그거는 내 금전적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매수를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.